최근 AI를 이용하여 긁어모았던 판례들이 사실이 아닌 사례가 국내외로 터져나오면서 AI 활용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었는데요. AI가 진짜 그럴듯하게 헛소리를 하는 현상,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AI의 엄청난 성능 개선 속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버그니까 곧 패치되겠지 수준인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성질에 가까운지, 최신 연구 결과와 기술 개발 현황까지 더불어 오픈AI GPT, 구글 제미나이, 엔트로피 클로드, xAI의 그록 같은 최신 모델들이 이걸 줄이려고 실제로 어떤 기술을 쓰고 있는지,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직접 프롬프트 설계할 때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고 실제 프롬프트 꿀팁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 말이나 던지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AI에게서 정보를 찾거나 도움을 구하던 도중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때가 꽤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유독 할루시네이션에 빡치는 이유는 이게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들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 연구자의 박사 논문 제목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모델이 그냥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목을 3개나 만들어서 줄줄줄 읊는데 3개가 다 들려버리죠. 겉으로 보기에는 AI가 사기치는 것 같고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한다고 느껴지지만 모델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요. 애초에 현대 LLM은 진실을 말하는 엔진이 아니라 초강력 자동 완성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답을 찾는 기계가 아니라 다음에 나올 법한 단어를 맞추는 기계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LLM은 사실인지 아닌지를 직접 배우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문맥 다음엔 이런 문장이 자주 나오더라 같은 통계적 패턴을 배우는 것이죠. 오픈AI가 2025년 9월에 낸 Why Language Models Hallucinate 라는 논문 겸 블로그에서 이걸 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학습 단계에서는 다음 단어 예측만 하죠. 이렇게 학습하는 문장에 이건 거짓이다 같은 레이블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진실 거짓의 구분이 아니라 말이 되는지만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평가와 보상 구조의 문제도 있는데요. 우리가 모델을 평가할 때 보통 정답률, accuracy만 봅니다. 모르겠다고 대답한 건 보통 0점 처리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찍어서 맞추면 점수를 받습니다. 즉 모델 입장에서는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대충 찍는 게 더 유리한 구조인 것이죠. 오픈AI는 어떤 간단 질문 벤치마크에서 O4 미니와 같은 과거에 나온 모델은 정확도는 높은 동시에 틀린다, 즉 할루시네이션 비율이 훨씬 높고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비율이 거의 없다라고 하죠. 이를 보정해서 오픈AI 새 모델 GPT-5 계열은 정확도는 비슷하거나 조금 낮지만 모를 때는 아예 모르겠다라고 말하도록 학습되어 있어서 할루시네이션 비율이 훨씬 낮게 설계되었다는 것이 오픈AI 주장이죠. 이 논문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델을 점수 매기는 방식이 모델에게 찍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은 어딘가에 버그가 들어가 있어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현대 LLM의 학습 방식, 평가 방식이 합쳐지면서 구조적으로도 유도되는 부작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줄이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각 회사들이 쓰는 기술은 크게 모델을 훈련하는 단계, 시스템 아키텍처 레벨, 그리고 제품 레벨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누어 기술을 적용하는데요. 먼저 모델 훈련 레벨에서는 데이터 필터링, 고품질 데이터 비중을 높이고 강화 학습과 같은 빡센 스파르타식 과외와 같은 보상 설계로 야 모를 때 모른다고 말해라 를 점수에 반영하며 생각 과정 먼저 쓰고 그걸 검증한 뒤 최종 답을 내는 체인 오브 소트식의 검증형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 아키텍처 레벨에서는 요즘 AI에게 물어보면 출처를 척척 달아주는 것으로 잘 알려진 기술인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로 모델이 자기 머리만 쓰지 않고 외부 문서 웹DB에 물어보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산기 코드 실행, 웹 검색, 사내 API 등에게 직접 묻게 해서 AI가 추측을 하는 대신 특정 툴들로 직접 활용하여 답을 구한 후 검산을 하게 만드는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멀티스텝 에이전트로 한 번에 답을 내지 않고 계획, 검색, 검증, 수정, 최종 답 순으로 나누는 방식도 착용되고 있죠. 마지막 제품 UX 레벨에서는 아예 이 모델은 틀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전제를 깔고 링크 소스 인용, 강조 표시 등을 통해 사람이 검증하기 쉽게 만들고 특정 도메인, 예를 들어 법률, 의료 등에서는 자동 반자동 팩트 체킹을 붙이는 형태를 고려합니다. 여기에 모델이 모르겠다, 정보가 부족하다 라고 말하는 걸 UX 차원에서 장려하죠. 그럼 이제
이 큰 그림을 깔고 각 회사가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픈AI는 좀 전에 말씀드린 Why Language Models Hallucinate 라는 연구를 공식 블로그에 올리면서 아예 대놓고 우리가 그동안 평가를 잘못하고 있었어 라고 인정합니다. 정확도 하나만 보면 찍는 모델이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리더보드는 정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모델을 오히려 낮게 평가해버립니다. 그래서 오픈AI는 새로운 평가 방식을 밀기 시작하는데요. 정답, 오답, 기권 세 가지를 분리해서 보고 오답, 즉 자신만만한 뻥에 더 큰 페널티를 주고 기권에는 부분 점수 또는 페널티 없음으로 설계하는 것이죠. 이 논문이 재밌는 건 할루시네이션은 이제 미스테리한 현상이 아니다. 통계적으로 왜 발생하는지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하다라고 못 박는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이 이론을 실제 제품에 반영한 게 GPT-5 계열, 특히 이번에 나온 GPT 5.2입니다. 오픈AI가 2025년 12월 11일에 공개한 GPT 5.2 시스템 카드를 보면 브라우징, 즉 웹 검색 기능을 켠 GPT 5.2 Thinking은 5개의 사실 지리 도메인에서 할루시네이션 비율이 1% 미만이라고 밝힙니다. 또 의도적인 날조, 속임수, 디셉션에 대한 별도 평가에서 실제 트래픽 기준 속임수 비율을 GPT 5.1의 7.7%에서 GPT 5.2에서 1.6%로 줄였다고 쓰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는 출처를 꾸민다든지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아는 척한다든지 같은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이제 구글 쪽을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에 나온 제미나이 3 프로는 구글이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멀티모달 추론 모델이라고 소개한 플래그십입니다. 아키텍처는 스파스 MOE Mixture of Expert 기반인데요. 즉 모든 토큰마다 전체 파라미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입력에 따라 일부 엑스퍼트만 활성해서 효율 용량을 동시에 밀어올리는 구조죠. 문제는 정확도는 엄청 올렸는데 할루시네이션은 여전히 높다는 점입니다. Artificial Analysis의 AA Omniscience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제미나이 3 프로는 정확도 53%에 Omniscience 인덱스 점수가 13점으로 40개 모델 중 1위를 차지하죠. 하지만 잘못된 응답들 중 88%가 자신만만한 뻥, hallucinated answers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경우보다 틀린 답을 자신있게 내놓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뜻이죠. 같은 벤치마크에서 GPT 5.2 하이가 GPT 5.1 하이보다 할루시네이션이 조금 높게 나온 것도 놀랍지만 XAI 그록 4는 64%, 클로드 4.5 오프스는 정확도는 43%이지만 할루시네이션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라 믿을만한 모델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즉 지식의 양과 정확도는 제미나이 3 프로가 가장 세지만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태도는 클로드 쪽이 훨씬 낫다는 그림이 나오죠. 제미나이 3 프로의 공식 모델 카드를 보면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3 같은 모델을 만들 때 일단 웹 문서, 코드,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까지 싹 다 긁어모은 초대형 멀티모달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기본 뼈대를 학습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쓰는 명령형 프롬프트에 잘 반응하도록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고 사람 피드백을 활용한 RLHF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생각하는 멀티스텝 리즈닝 데이터로 후처리를 한 번 더 해주죠. 데이터를 모을 때도 막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품질 필터링, 안전 필터링, 중복 제거 같은 걸 걸어서 쓰레기 데이터나 유해한 데이터는 최대한 걸러내려고 하죠. 여기에 더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단계가 더 붙습니다. 먼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학습시키는 컨디셔널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걸 하고 그 위에 사람이 만든 예시 답변으로 다시 조정하는 supervised fine tuning 그리고 사람 비평형 모델 크리틱이 같이 피드백을 주는 강화 학습을 한 번 더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이 이미 학습된 뒤에도 실제 제품에 붙일 때 safety filtering, 즉 위험하거나 이상한 출력을 걸러주는 필터를 제품 단계에서 한 겹 더 씌웁니다. 결국 데이터 잘 고르고 사람 모델 피드백으로 여러 번 다듬고 마지막에 안전 필터까지 씌우는 구조이고 쓰는 기술 스택 자체는 오픈AI가 쓰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계열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모를 땐 기권하라는 쪽이 얼마나 강하게 보상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디테일이 별로 없죠. 모델 카드에서도 제미나이 3 프로는 여전히 일반적인 한계, 예를 들어 할루시네이션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적어두고 구체적인 할루시네이션 수치는 내지 않습니다. 엔트로픽은 처음부터 정확한 모델이라기보다 위험을 덜 만드는 안전한 모델에 더 포커스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할루시네이션을 다루는 방식은 오픈AI 구글보다 사용자 지침, 제품 UX와 더 밀접하게 붙어있다고 볼 수 있죠. 공식 클로드 닥스의 Reduce Hallucinations의 페이지를 보면 기본 전략이 아주 직관적입니다. 첫째, 먼저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줘라. 시스템 메시지에서 아예 정보가 부족하거나 확신이 없으면 모르겠다라고 답해도 된다라고 명시하라고 권장하죠. 둘째, 직접 인용을 강제해라. 긴 문서를 분석할 때는 먼저 원문에서 관련 문장을
직접 인용해오고 그 다음 그걸 기반으로 요약 분석하라는 식으로 프롬프트를 짜라고 합니다. 셋째, 항상 출처를 달게 만들어라. 응답의 각 주장마다 어떤 문장이 뒷받침하는지를 다시 찾아오게 해서 인용이 안되면 그 주장을 철회하게 하라고까지 적혀 있습니다. 고급 기법으로는 Chain of Thought 검증, Best of N Sampling, 반복 검증 프롬프트 등을 제안하죠. 즉 엔트로픽은 모델 내부를 바꾸는 것도 하지만 모델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고 어떤 행동을 허용, 금지할 것인가를 프롬프트와 도구 설계로 명시하는 쪽에 상당히 힘을 씁니다. 위에서 본 옴니션스 벤치마크에서도 클로드 4.5 소넷은 정확도 31%로 제미나이 3 프로보다 낮지만 할루시네이션 비율이 매우 낮아서 지식 많고 신뢰성 높은 모델 카테고리 1위에 올랐는데요. 이건 곧 클로드는 모를 때는 그냥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많고 찍어서 개소리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XAI는 상대적으로 공개 문서가 적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RL 구조를 썼다 수준까지는 바깥에서 보기가 힘든데요. 대신 외부 벤치마크 결과를 통해 위치를 가늠할 수가 있죠. 앞서 본 옴니션스 벤치마크에서 그록4는 정확도가 40%로 꽤 높은 편인데 할루시네이션 비율은 64% 수준으로 제미나이 3 프로의 88%보다는 낮지만 찍는 경향이 좀 있죠. XAI가 공식 블로그에서 말하는 전략은 실시간 X 트위터 데이터, 웹 데이터로 지식 최신성을 확보해서 구식 정보에서 오는 오류를 줄인다. 모델 구조를 강한 추론, 코딩 능력 쪽으로 튜닝해서 단순 암기보다는 생각하는 모델을 표방한다 정도인데요. 다만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세부 기술에 대해서는 오픈AI 엔스로픽처럼 구체적인 논문 시스템 카드가 공개된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네 회사의 사례를 쭉 보면 접근법은 조금씩 달라도 방향성은 꽤 명확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첫째, 더 큰 모델이 덜 헛소리 한다는 공식은 깨졌습니다. 옴니션스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파라미터 수가 크고 정확도가 높다고 해서 할루시네이션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떤 모델은 지식은 많은데 무조건 말부터 하고 보는 스타일, 어떤 모델은 지식은 조금 덜해도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모델을 만드는 기술이 중요해졌다는 게 두 번째인데요. 오픈AI는 논문에서 평가 보상 구조 자체를 기권의 부분 크레딧을 주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엔트로픽은 제품 문서에서 모른다고 말하게 만들어라를 로고 쪽으로 권장합니다. 다음 세 번째, 블랙박스에서 에이전트 툴 기반 구조로 이동해야 된다. 한 번에 답을 쏟아내는 대신 계획, 검색, 검증, 수정, 최종 답 같은 멀티스텝 흐름이 늘고 있습니다. 계산기는 계산기가 하고 검색은 검색 엔진이 하고 모델은 텍스트를 엮고 판단하고 요약하는 역할에 더 집중하는 방향이죠. 마지막으로 할루시네이션 평가도 새로 짜고 있는데요. 옴니션스 인덱스처럼 틀리면 강하게 페널티를 주고 기권은 페널티를 주지 않는 스코어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이겁니다. 모델이 무엇을 아는가 못지않게 모델이 무엇을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가 핵심 성능 지표가 되어가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롬프트 설계로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실전 꿀팁,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실제 현업에서 체감할 정도로 줄어드는 팁들은 꽤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모르는 내용을 절대 지어내지 말고 해당 정보는 제공된 자료나 제 지식 범위를 벗어납니다 라고 말해줘. 추측이 필요한 경우엔 추측입니다 라고 먼저 명시해줘. 이 한 줄만 추가해도 확신에 찬 헛소리가 추측 가정이라고 라벨링된 답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 먼저 결론 나중 구조를 강제하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프롬프트를 쓰게 되면 모델이 마음대로 상상한 뒤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패턴이 줄고 근거가 빈약한데요? 라는 자기 피드백이 붙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출처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근거나 출처 혹은 정확도를 표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모델이 불필요한 디테일을 꾸며낼 때 정확도 낮음이라고 스스로 붙여주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네 번째, 범위를 좁히면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고 제안하는 것인데요. 흔히 할루시네이션이 잘 나오는 패턴은 이렇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질문은 모델한테 상상력 발휘해도 된다는 신호를 줍니다. 대신 시간, 범위, 도메인을 극단적으로 좁혀서 물으면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이 구체해질수록 모델은 패턴 회상 모드로 가고 창작 모드는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 기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직접 써가면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답을 해달라고 하면은 메타 인스트럭션을 주면서 모델이 답변할 때 스스로 한 번 더 검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팁은 두 단계로 묻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초안을 써달라고 할루시네이션이 나와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2차 프롬프트로 방금 쓴 초안에서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같은 모델을 1차로 생성기, 2차로 비평가로 돌리면 최종적으로 받는 답변의 헛소리 강도가 꽤 줄어듭니다. 똑똑하고 말 잘하지만 도덕성이 떨어지는 정치인들이 무섭듯이 AI 역시 엄청
엄청나게 똑똑해지고 있지만 너무나도 당당하게 아무 말이나 던지기에 모델별로의 특성을 잘 알고 프롬프트 방식도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여자친구가 되어달라는 프롬프트를 던지고 아무 말이나 던지면 아무 말이나 기분 좋게 답해주는 AI를 바라보니 그냥 아무 말이나 해줘도 감지덕지 아닌가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 올해는 새끈하게 못 만들어서 여자친구와 이별을 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안달공화 에로였습니다.